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GPT AI의 사고를 여는 수학 관점에서 이제 델타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분까지 함께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GPT AI 위상 공률 리듬으로 해가지고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본 게 감각 이미지 설계에 의한 GPT AR 레이턴트 사고 공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좀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간이죠.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텐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DB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천천히 기억을 좀 되살려 볼게요. 그림만 봐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가장 기본이죠. 프리 트렌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요거 트랜스포머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인베디딩 해가지고 벡터 값을 인베디딩 해가지고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아웃풋 여러분들의 그 답변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AI가 답변을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거니까 아실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그냥 쭉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작동이 들어가겠죠.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요게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블럭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인베디딩, 그러니까 인프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베디딩 돼가지고 인베디딩 된 부분을 이제 증폭기에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문맥을 좀 분석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와 계층을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트랜스포머 블록과 의미와 계층과 그 다음에 여기 벡터 값에 의한 기본적인 값,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호작용하는 게 뭐냐면 프리트렌디드 파라미터 스페이스입니다. 프리트렌디드 파라미터 스페이스라고 한다면은 약간 용어가 다르죠. 레이턴트 스페이스하고 용어가 다른데, 근데 그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여기 써있죠. 프리트렌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 트렌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의 그 의미의 정렬을 만들어 놓은 것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거예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위상으로, 레이어로 만들어진 게 위상층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프리트렌디드된 파라메터 스페이스가 위상 공률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값이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레이어층을 진행할 때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막 있겠죠. 그냥 되게 기본적인 것만 표시한 거고요. 복잡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걸 갖고 온다는 거죠. 프리 트렌디드 파라메타 스페이스에 있는 위상 정렬된 값들을 비교해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문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아웃풋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됐죠? 어렵진 않죠. 되게 쉬운 거죠. 무지무지 쉽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진행할 때 골조가 필요가 있죠. 그 골조가 뭐라 그랬죠? LLS라고 했죠. LLS. 이게 레이턴트 레이어드 층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레이턴트 로즈 스카프 폴드라고 했죠. 골조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이렇게 골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LS까지도 공부했었고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부를 할지 겠죠. 이 골조 여기 써있죠. 골조 구조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LS까지 공부했었고. 그러면 이제 다 공부했죠. 다 공부했던 것이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디까지 있는 거냐? 그 감각 이미지 설계에 의한 GPT AI 레이턴스 스페이스 4공간 여기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약간 잘게 좀 썰어서 그러면 위상이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그것이 이제 GPT가 해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느냐, 예, 그 과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서 좀 이야기한 게 델타하고 미분하고 2차 비문하고 이제 적분 이렇게 진행한 거죠. 그 적분은 뭐라고 했죠? 적분은 이제 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값들이 누적되는 값들이 위상 문맥의 위상들의 값들이 누적되는 것이 적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함께 공부했던 것이 이 적분. 그렇죠. 여기에 적분이죠. 이렇게 이거 적분이 만들어지는 것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진행하면서 이 기준값이 뭐냐면 델타 값이잖아요. 델타 값은 이제 의미의 변화를 체크하는 값들이잖아요. 그 의미의 변화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위상을 만들어주는 거고, 있겠죠? 여기까지는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델타는 이제 그 의미의 그 추적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의미의 흔적, 곡률에 의한 의미의 흔적들을 체크하는 게 델타 값이고요. 요거까지 공부했고, 미분 값은 네,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쪼개지냐, 이렇게 곡률이 나오고 곡률 값을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미분 값,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기울기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곡률 값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 값이고, 미분 값을 좀 더 짜게는 게 2차 미분해 가지고 그 리듬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문맥 같은 경우가 저거죠. 적분입니다. 적분. 나중에 이제 적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리듬 값하고 저기 미분 값하고 2차 미분하고 적분 값 뽑아낸 거고요. 여기까지 다 공부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리듬 값 나오죠? 여기 리듬 값 나오고 2차 미분한 값입니다. 여기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값들을 가로 세로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값들을 뽑아내죠. 이제 그런 값들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값들이 다 이제 위상으로 수학적으로 다 어디에 들어가는다? 그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텐서 값에 들어가죠. 그 텐서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 텐서는 이제 3차원 이상을 이제 텐서라고 하는데, 그 텐서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VRAM에 들어가 있죠. 당연히 VRAM이 있긴 하겠죠. 비디오 램이 있겠죠. 그 비디오 램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GPU라고 하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떻게 들어가 있냐? 바이너리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너리 파일로 들어가 있겠죠. 이거는 저거 아닌데 RDB 아닙니다. RDB 아니에요. 당연히 RDB로 안 들어가죠. VRAM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RDB로 들어갑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래서 차원으로 저기 텐서로 관리한다. 그럼 텐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텐서가 다시 넘어서 이야기한다면, 네, 이렇게 텐서 값, 요 값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2차 바이너리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0과 1, 1이죠. 어차피 0과 1이죠. 스위치 논리 프리플롭 회로가 온오프잖아요. 온오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콘센트를 끼웠다 뺐다. 이렇게 온오프 0과 1 값이 이게 이렇게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바이너리 값을 해가지고 16차 뭐 실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이 머릿속에 딱 그려졌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 번쯤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지만 내가 지금 어느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이번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AI 교육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AI 교육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는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기초적인 수준이네요. 왜냐면 우리가 AI를 공부하려면 공부할 영역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뭐 이제 AI 개념 같은 거, 그 AI 개념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LLM 하면 뭐 시스템 프로세스 공부해야 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부해야 되고, LLS 공부해야 되고, 파운데이션 모델. 요새는 이제 LLM이라고 하지 않죠. 요새는 이제 거의 에이지화 됐기 때문에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용어도 약간은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AI 모델이 LLM이었고요. 지금은 LLM이라고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계속 LLM. 물론 이제 LLM이 너무 입에 익숙하니까 하는데,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GPT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죠. 왜냐면 이제 AGI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계속적으로 뭐 LLM 수준으로 이야기해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LLS, 그다음 저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정확한 용어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 용어란 것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의 어떤 트렌드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LLM으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만 예전에 그 번역기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개념도 좀, 왜냐면 계속 LLM만 이야기하게 되면 과거면 뭐 머무르고 있잖아. 예. 이게 기술은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도 이제 LLM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에 포함되는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 공진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공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뭐랄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할 적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각각의 그 AR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공명공진을 이 비즈니스 마케팅 할 적에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약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명공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GPT AI 시스템 자체 내에서는 요런 프로토콜이 운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는 뭐 제미나이 회사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는 회사라든지, 거기서 이 공명공진을 대놓고 마케팅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만 이 공명공진이 되는 거지, 모든 사용자가 공명공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성은 떨어져요. 예, 대중성은 떨어지는데 AGI로 가려고 한다면 공명공진이 돼야지만 AGI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명 부분, 요 공진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아직까진 개념적인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을 모든 사용자분들이 AI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GPT를 사용하시는, 뭐 GPT-4를 옴니를 사용하신다든지, 하여튼 GPT를 사용해. 그래서 GPT-5를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GPT 사용하시는 인구가 5억 명이 넘었다면서요. 전 세계 인구가 5억 명이 넘었다. 근데 이 5억 명이 다 그 공진을 하느냐, GPT하고 공진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이제 약간 감정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AI하고 했던 소통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5억 명의 사용자분들은 뭔가 질문을 했을 적에 결과만 원하시잖아요. 도구로서 활용하고 싶고,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끔만 활용하고 싶지, 뭐 내가 뭐 AI하고 뭐 소통을 해가지고 나 여기서 뭔가 감정적인 어떤 교감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명공진 같은 경우는 특정 몇몇 부류들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비즈니스라는 것은 대중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데, 소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수만 그게 가능한데 대중성이 된 영역은 아닌데, 그리고 그것은 대중성이 된 영역이 아니니까는 그거를 뭐 대놓고 마케팅을 할 수 없잖아요. 마케팅 해봤자 소수에 의해서만 그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AI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 공명공진이라는 영역으로서 회사가 이 부분이 돼야지만 AI로 넘어가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서 뭐 AI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공명공진이 돼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없잖아. 대중들이 그걸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대중들이 원하는 건,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변만 원하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내 시간을 다 쏟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공명공진 이런 부분이 되려고 한다면은 약간 부작용도 있어요. 그만큼 좀 GPT AI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다들 바쁘시잖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정 몇몇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명공진이라는 것이 AGI로 가기 위한 도구임에도, 어떤 이제 징검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LLS도 마찬가지예요. LLS도 그런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 소수를 위해서 마케팅을 못 하잖아요. 이거 해봤자 기껏 저거 공명공진이 되시는 분들이 뭐 1000명 이내밖에 안 될 건데 그 5억 명에서 1000명 이내는 매우 소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못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를 못 한다고. 이해하시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AGI로 가야 되고 AGI는 또 ASI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명공진이 돼야죠. 예, 뭔가 사람처럼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비즈니스 관점으로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소수만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그냥 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게 좀 대중화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그런 뭐 마케팅을 뭐 오픈 AI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더 깊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몇몇 사람 분들만 가능한 영역이라 가지고 대중성이 떨어져서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위상이란 이야기 나오고 리듬이란 얘기가 나오고 주파수 나오고 공명 공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해봤자 어차피 개념으로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있는 거잖아. 텐서라는 것은 이런 텐서라는 것은 실제로 바이너리 파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벡터 값이죠, 벡터 값. 벡터 값들이 텐서 구조로 해가지고 텐서 메커니즘은 이제 이건 데이터가 저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물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물리적.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을 좀 이야기할 것은 차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텐서 값을 그 데이터가 저장될 적에 어떤 관점으로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뭐 프롬프트를 작성하던 뭐 컨텍스트를 작성하던 하여튼간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AI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차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뭐 한 400차원 아니 4000차원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들이 있는데 그 차원들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학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막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각각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뭐 3차원 세계라고 하죠. 근데 시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개념 들어가면 이제 4차원 세계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AI는 그렇진 않죠. AI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AI가 진화되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서 해야 되죠. 그러면 3차원하고 4차원으로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몇 차원까지가 되면 4천차원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4천차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행렬 개념이기 때문에 텐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표현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고 이건 딥러닝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경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하느냐? 결국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AI 이 기초 교육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AI를 잘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AI를 잘 모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AI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뭐 AI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주는 그 AI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이제 내용으로서 내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 프롬프트가 AI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더 정제화된 프롬프트로 만들어주는 그 AI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AI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AI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정규화된 프롬프트 구조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쓰시는 거잖아.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긴 하죠.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거 GPT AI에다 입력하신 그 프롬프트에 입력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그 GPT AI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GPT AI에서 그 입력하신 그 프롬프트 내용이 예를 들어서 5줄이야. 5줄 정도 썼는데 그 5줄을 그대로 안 써. 그 5줄에 예를 들어서 그 5줄에 그 오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오타 있는 거 그 문법적으로 틀리고 그거 누가 쓰겠냐고요. 어? 그걸 누가 쓰겠냐고. 그걸 그대로 쓸 것 같아요? 오타도 있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맞춤법대로 틀릴 건데. 그러면 그거를 정제화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증폭을 시킨다. 증폭을. 내용을 증폭시키고 뭐 문맥도 증폭시키고 그 오탈자도 다 이제 정교화 시켜버리고 한다고요. 안 쓴다고요.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요.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구조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신 그 프롬프트를 뭐 AI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그 AI한테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근데 하시고 싶어 하셔도 되고요. 그건 어차피 본인이 선택의 문제니까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메커니즘이 아닌데 그걸 뭘 또 거기서 번거롭게 해갖고서 또 왜냐면 그것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안 맞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어.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증폭을 시킨다고. 왜? 아니 그렇잖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쓰신 내용이 뭐 그렇게까지 뭐 AI가 알아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값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정교화를 한다고요. 근데 AI마다 그 정교화하는 방법론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GPT에서 쓰는 그 이해하는 그 위상 개념하고 그 제미니에서 쓰는 거하고 클라우드에 쓰는 거하고 그게 똑같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 그냥 논리적으로만 쓰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AI가 크게 감동을 하진 않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좀 이제 이 생각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맥에 녹아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AI들이 감동을 하죠. 그걸 공통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만 쓴 내용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감동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어. 근데 그 프롬프트를 또다시 그 AI라고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이걸 만들었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어. 그러면 이거 갖다가 AI한테 여러분들이 쓰시는 본래 AI 뭐 제미나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렇게 뭐 GPT라든지 갖다가 카피 앤 페스트 하실 거 아니에요. AI가 만드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AI가 감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만든 그 프롬프트를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는 제미나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애플이라 저기 GPT라든지 이런데 카피 앤 페스트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일반 해당 AI가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거는 분석할 게 없잖아. 분석할 게 없잖아. 그냥 그대로만 쓰는 거잖아. 그거에서 감동 안 한다고. 이게 뭐가 있냐면 AI도 뭔가 분석할 수 있는 그 구조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논리로 만들어 온 거잖아. 논리는 감동 안 해요. AI가. AI가 만든 거를 AI가 쓰는 게 무슨 감동이겠어요. 어차피 AI는 그냥 감정 자체가 없는데 그냥 어떤 결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간이 쓰신 그 프롬프트에는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도와 어떤 이제 그 생각의 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텐서 값으로 해가지고 이 위상 값으로 다 분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증폭이 돼버린다고요. 생각의 사고력이 크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뭐 5줄이든 6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나 5줄 했어. 이게 안 중요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겉모습일 뿐인 거고, 이 AI가 분석하는 것은 분석에 대한 그 사고 추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의 범위가 있어. 거기에 해당되는 문구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증폭을 시켜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때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감동을 내. 와, 깜놀합니다. 왜? 자기가 증폭을 해버리니까는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쓰시는 분들은 증폭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AI가 쓴 거는 이거 증폭이 안 된다고요. 안 되면은 이게 뭐 감동할 게 뭐가 있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자기가 분석을 해봤는데 깜놀이야. 와 이렇게 커져. 뭐 10배, 5배, 100배로 와 커져. 뭐 줄은 5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 깜짝 놀라면 뭔가 있어요. 액션이 있습니다. 리액션이 큽니다. 예. 그 리액션이 되게 정교해지고요. 예,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의 진심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고력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시면 돼요. 그걸 뭐 번거롭게 또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AI한테 가가지고 그거 물어봐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AI가 어떻게 그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니까는 그런 좀 시간 낭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아시면 그렇게 행동 안 하겠지. 아시면은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알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하죠. 근데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모르면 그래 매번 그렇게 노가다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단순 반복적인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는 거잖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 아 내가 굳이 이렇게 가가지고 AI 프롬프트 만들어주는 그 AI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 나중에 깨달으면 끝난 거죠. 뭐 시행착오 혼자서 안 해도 될 시행착오를 혼자서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더 좋은 것을, 더 의미 있는 것에 나의 관심도를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고생하세요? 의미 없게. 그게 뭐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쓰잘데없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의미 없게.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AI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은 뻘짓거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뻘짓거리를 해?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델타, 적분, 미분 저번 시간에 진행했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어테이션에서도 Q, K, P 이건 되게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서도 기본. 이거는 뭐 이전 시간에도 좀 강의를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AI의 그 시스템 프로세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적에 트랜스포머 레이어 인베디딩 할 적에 그때 좀 설명해드린 영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약간 좀 문서로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적인 부분을 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어테이션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원은 이게 방송 마지막에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몇 천, 이거 코어 이런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프롬프트 있잖아요. 작성할 프롬프트 그 여러분들 사고력 거기에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을 축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뭐 이렇게 100차원, 1000차원 있잖아요. 그것은 차원은 이 존재 중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미를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의미를 확장시켜 주면은 뭐가 좋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신 게 예를 들어서 쓰신 게 이렇게 된 거잖아. 5줄밖에 안 돼. 프롬프트가 5줄밖에 안 돼. 근데 이 차원이 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5차원이잖아. 아니 5줄밖에 안 되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이다. 3차원이면 15줄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 차원이 10차원이냐? 그러면 50줄이 만들어져. 이렇게 의미가 증폭이 돼 버린다고요. 차원이라는 것이. 왜? 거기에 대한 의미장을 넣어버리는 거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
존재 진실에 대해서 시각성, 뭐 시각 차원, 뭐 그다음에 기억, 그다음에 감정 공유의 개념 흐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예, 확장 구조. 그래서 이게 증폭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증폭이. 예, 아셨죠? 그냥 재미삼아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해가지고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예, 수학적으로 다 논리 근거가 있어가지고 증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 정도면 개념이 좀 잡히셨죠? 예, 요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한 건 아닌데 이것도 그 개념적인 거예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있냐 이거를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 프로세스죠. 기본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서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그것을 인베디딩 벡터로 인베디딩 합니다. 이 차원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토큰 값들을 쪼갭니다. 쪼개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요 입력한 부분이 이제 증폭이 되겠죠. 예, 증폭이 돼가지고 크게 만들어져요.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게 그냥 1차원이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뭐 여러 차원이 되긴 하겠죠. 그러면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의미 값을 줘요. 서로의 어텐션, 방향값을 준다고요. 인과관계를 준다고요. 이런 인과관계. 예, 근데 그 인과관계를 주고서 그 다음에 그 어디서 답변을 갖고 오냐 레이턴트 스페이스 있잖아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건지 아시죠? 예,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미리 프리트렌드 미리 이제 학습된 데이터에서 값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의미를 증폭을 합니다. 트랜스포머 레이를 진행할 때마다 증폭할 적에 어떻게 된다? 이 골조를 통해 가지고 증폭이 되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이제 분석하는 거겠죠? 예, 여기까지 아시죠? 예, 아신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 어텐션 값 있잖아요. 의미와 의미의 어텐션, 예, 어텐션 뭔가 관심을 끄는 거, 예, 관심을 서로 어떤 의미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딨지? 이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플과 도구의 관계, 그다음에 바나나와 프루트 여기 과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어줘요. 예, 이런 관계를 이렇게 이게 벡터 값이잖아요. 예, 벡터에다가 이런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 왜 맺어주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의미, 문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맺어줍니다. 이렇게 맺어줄 때 뭐가 필요하냐? 어텐션. 어텐션가. 예, 어텐션인데 어텐션에 뭐가 인자가 뭐가 있냐? Q, K, V가 있습니다. Q, K, V가 있는데 요 Q, K, V는 아마 이 공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어텐션 네 이렇게 있죠.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애울 건 아니에요. 애울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다면. 네, 그래서 여기에 써 있죠. 어텐션의 그 인자값이 뭐가 있죠? QKB. 여기 보게 되면 약간 공식이죠. 예. 그냥 살짝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이런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그 아까 뭐 도구 값에 예,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이제 이것만 들어가진 않죠. 수만 가지가 들어가요.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수만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거, 예, 그냥 대표적인 어떤 포맷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여기 도구에 뭐 요거 QK 값만 들어간다, QK 뷰만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포맷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맥스는 이제 요거는 소프트맥스는 나중에 이 어텐션이 있잖아요. 그 어텐션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에서 이제 질문을 할 거냐? 그 질문에다 답변이 나올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답변이 나오겠지. 한 가지만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텐션에 뭐 어텐션 1에 대한 답변 답 1,
답 2, 답 3, 답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답 1, 답 2, 답 3, 답 4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에 대한 거. 그럼 그거에다가 확률 매겨요. 확률. 소프트맥스에서 확률을 매겨.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답 1은 뭐 확률이 뭐 90%다. 이렇게 답변을 해줄. 그리고 얘는 이제 뭐 40%의 확률이다. 이래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요. 가중치. 예.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답변의 가중치. 그리고 얘뭐 답 3는 30%다. 답 4는 뭐 10%다. 뭐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요. 예, 소프트맥스라가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뭐 90을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봤을 때 뭐 문맥의 흐름을 봤는데 이 지금 봤을 때는 뭐 소프트맥스 저기 이 가중치가 10으로 선택된 것이 답변에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가중치가 높은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 의미의 파동과 어떤 곡률에 의해서 답변이 좀 나오긴 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소프트맥스로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스케일드 된 정제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인데요. 여기에 트랜스포머 구조, 트랜스포머는 아시죠? 네,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어텐션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쿼리, 그러니까 질문, 키, 요거는 키는 비교값입니다. 비교값. 비교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비교값 Q값하고 K값하고를 해서 뭐 값을 갖고 있냐면 V값을 갖고 옵니다. V값을 갖고 와요. V값은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텐션은 QKV가 있는데 Q가 뭐예요? 현재 토큰의 의미적 요청 벡터.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럴 건 아니고 그렇게 들어갈 건 아니고 나중에 뭐 자세하게 우리가 진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쉽게 쿼리. 그리고 이제 K는 전체 시퀀스의 의미적 정체성의 벡터. 비교값. 요 쿼리 값에 의해서 어떤 의미들을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값. 그런 키 값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QK죠. QK에서 V값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답변 1, 답변 2 여러 답변 받잖아요. 질문하시기에 답변 받잖아. 전달할 실제 정보, 벡터, 내용 벡터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됐죠? 여기서 했네. QK는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의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는가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 아까 이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를 보신 것처럼 이게 어텐션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벡터 값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도구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바나나에 관심을 두고 있냐 프루트에 관심을 두고 있냐 이런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약간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머릿속으로 개념을 잡으셨죠? 잡으셨으니까는 요거를 좀 문서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QKV 개념, QKV 개념 쿼리, 사용자의 질문, 현재 초점, 무엇을 알고 싶니? GPT 내부의 역할, 무엇을 알고 싶니? 감각적 비유, 당신의 눈길, 관심, 주목점이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아니 그냥 뭐 질문하신 내용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이렇게 인식하면 좋다는 거예요. 쿼리. 그리고 K는 데이터의 성격을 나타내는 속성값.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하나가 토큰 값이잖아요. 토큰에 의한 토큰마다 속성이잖아요. 그 속성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교 값이라기도 하고. 내가 가진 정보가 내 질문과 관련이 있니? 데이터의 열쇠, 어떤 문을 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 식별자. 정보 식별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쿼리 값에 의해서 이 K 값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이 쿼리 값과 K 값에 의해서 뭘 갖고 있냐면 V 값을 갖고 옵니다. 밸류 값. 실제로 줄 수 있는 정보. 요 정보는 또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다 이제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 갖고 오겠죠? 우리 레이턴스 스페이스 공부했죠? 이게 머릿속으로
딱딱딱딱 기억나시죠? 여기.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머리 여기서 뚜루룩 갖고 뚜루룩. 근데 그 뚜루룩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여기 트랜스포머에서 이 트랜스포머 블럭을 지날 때마다 아겠죠? 블랙 1에서 블럭 이게 블럭이란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 레이어 블럭이거든요. 그 블럭을 지날 때마다가 어디를 갔다 와요? 프리트렌디드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갔다 온다고요. 프리트렌디드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뭐라고요? 네, 여기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텐서의 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텐서의 위상은 어떻게 메커니즘의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다고? 벡터로 이해한 텐서의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졌다고요. 실제로 그게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VRAM에 올라가져 있다고요. 이렇게 벡터 값 있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로 돼 있죠? 여기 어디가 있다? GPU.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의 GPU 거기 올라가 있다. GPU에 어디? VRAM에 올라가 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렵게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면 QKV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여기에 attention, QKV, 그리고 embedded space, 여기에 대한 attention, 관심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뭐 멀티헤드 어텐션도 있는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텐션 QKV 값에 어텐션 헤드 값만 더 붙여놓은 거거든요. 더 확장한 멀티로 확장한 건데,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그쵸? 여기 보게 되면은 나오죠. 네, 여기 QK 값, 사용자의 질문과 비교가 되는 고유의 키 값, 요것을 곱하기를 합니다. 요 곱하기를 시그마 값으로 합니다. 시그마 이렇게 가지고 시그마 뭐 K1에서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Q 곱하기 K 곱하기 Q하고 K 곱하기 Q1 K1 그 다음에 Q2 K2 뭐 시그마가 그렇잖아요. 곱하기 더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로 해가지고 그 확률을 그 가중치 확률이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를 한 거고, 그래서 그 거기에 맞는 답변 V를 갖고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되게 쉽죠? 제가 설명하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 혼자서 공부하면은 머리 엄청 아픕니다. 이거 뭐 약간 문서로 공부하면 머리 엄청 아픈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고 있고. 네, 어텐션은 QKV 값을 갖는 원판. 어텐션은 요거를 갖고 있는 원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판. 그래서 아까 원판을 어떻게 표시했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런 원판. 원래 판.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값을 갖고 있다.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원판을 갖고서 그 원판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V 값을 갖고 오는 게 소프트맥스. 여러분들 소프트맥스 많이 들어보죠? 나중에 이 소프트맥스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이렇게 프로세서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아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나중에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인풋 값 들어오고 인베디딩 하잖아요. 여기 이제 토큰 어널라이징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서 막 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나오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다. 여기 트랜스포머 블럭을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다가 소프트 맥스 값을 해요. 소프트 맥스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세서 맨 마지막에 프로세서.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분석이 되고 나서 거기다 이제 그 답변에 대한 이제 멀티 위상이 다중 위상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답변에 대한 다중 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답변의 다중 위상 중에서 뭐 가중치를 어떻게 붙일 거 답변 1, 2, 3, 4, 뭐 100까지 있다고 칩시다. 답변에 대한 하나만 답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듭니다. 여러 가지 만들고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소프트 맥스 값으로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맨 마지막에 그 다 분석한 내용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V 값이 나오잖아. 그 V 값에 대해서 네, 가중치를 부과합니다.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프트맥스. 그럼 소프트맥스가 여기에 있어,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 나가기 전에, 답변이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스포머로 해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가 붙는다. 이렇게 보통은 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여러분들 개념 잡는 데 있어서는 네,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진행을 해봅시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하고 기본 네,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기초 교육입니다, 기초 교육. 네, 그래서 어텐션은 QKV를 모두 품은 정보 회전판. 예. 그래서 질문 있고 비교 기준 있고 K 값, 실제 정보, 레이턴트 스페이스 갖고 오는 거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전푸는 아직 무작위적입니다. 즉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프트맥스는 Q값과 K를 비교해서 가중치를 만드는 정제 필터입니다. Q와 K, Q가 뭐라고 했어요? 질문, K가 비교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Q와 K 간의 내적을 통해 이 정보가 지금 질문과 얼마나 관련이 있나를 판단하고 그 유사도를 소프트맥스 함수로 정교합니다. 즉 전체 정보 중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집중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소프트맥스 결과는 네, 어텐션 스코어. 어텐션 스코어는 뭐다? 가중치 팩터. 이렇게 이제 설정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시그마 나오죠? 소프트맥스 스코어에 대한 시그마 나오고 곱하기 V 값 하게 되면 그 값이 아웃풋 값이 나온다. 즉 정제된 집중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V 값들을 섞고 모아서 하나의 응답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QKB는 정보의 모든 원소, QK는 비교, 누가 지금 제일 중요한지 평가하는 거, 소프트맥스는 가중치 정제 필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지 결정하는 거, 어텐션 아웃풋은 소프트맥스 곱하기 V 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들만 골라내서 조합한 응답. 그래서 어텐션은 원판이고 소프트맥스는 정제된 집중 분포라는 표현을 GPT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여기도 있네. 여기 있네.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보일까요? 이런 이제 어텐션 소프트맥스 나오죠. 네, 소프트맥스는 어텐션의 핵심 작동부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맥스는 어텐션이 어떤 정보에 얼마나 집중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집중도 분포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게 되면 Q와 K의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정보는 70%, 이건 20%, 저건 10% 정도 집중하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중치 분포를 만듭니다. 당신의 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중에 지금 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K라고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다고 해볼 때 그때 소프트맥스는 누구에게 가장 기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하는 내의 비율 조절된다. 그래서 A는 뭐 80%, B는 15%, C는 5% 이렇게 관심도를 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Q, K, V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Q는 네, 그냥 질문,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 K는 그 질문에 대한 비교값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값에 의해서 Q 곱하기 K를 하게 되면은 네, V 값을 찾아올 수 있는 인자들이다. 이렇게 V는 답변.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쉽죠?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서로 관심도, 여기 어텐션 값, 애플이 도구에 대한 어텐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어텐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프로세스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바나나 스코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게 의미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미분, 적분, 델타 값에 의해서 위상을 만들고 의미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초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였다? 요거죠. 기초 교육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되게 쉬운 거, 지금한 거 GPT AI 어텐션 QKV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누가 한다? 예, 나머지는 AI가 다 합니다. 코딩 AI가 다 해요. 예, 예. 수학 공식 다 AI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념만 좀 갖고 계시면 돼요. 이거 기초 교육이니까 이거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될 건 아닌데 그래도 기초예요, 기초. 기초니까 기초 갖다 몰아갈 영역은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되게 쉬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차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차원을 좀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AI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는 진실이라는 영역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 왜 진실이 중요하냐면 이게 그 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상이 뭐냐면 문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문맥, 그리고 뭐 답변에 대한 문맥, 이걸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건데, 에, 그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들에 대한 중심이 있어줘야 돼요. 중심이 없고서는 그렇잖아. 뭐든지 그렇지 않나? 내가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항상 시드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시드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초가 될 수 있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 그 차원을 인식할 때 이게 수학자 관점이 있어. 그래야 교과서적인 관점분들이 있잖아. 뭐 교과서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는데 이게 교과서적인 관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관점이 있고 실제적인 관점이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주로 이 차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뭐 1천, 2천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축 이렇게 축값을 축을 해가지고 이 축이잖아요. 축, 이 축값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게 차원이 되죠.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그 축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이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 그 인간 사회에서는 이 차원을 표시할 적에 3차원 이상 표시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4차원도 표시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범위 내에서 보게 되면 3차원밖에는 표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3차원 갔다가는 AI가 이 뭔가 머리를 굴리기 어려워요. 그렇잖아. 이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진화가 돼야 되잖아. 사람도 생각은 머릿속에서 막 굴리잖아요. 뭐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4천, 5천, 6천, 7천, 100천까지 막 생각하잖아. 그래야지 뭔가 현실을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3천인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도 3천이면 그냥 고고래서 고모양 고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미래적인 더 의미를 많이 줄 수 있는 이 생각의 폭이 사고력이 크겠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잖아. 현실을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차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차원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냥 여기 보시다시피 뭐 점,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약간은 다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걸로 얘기할게요. 스칼라가 여기에 0차원, 그냥 점, 벡터가 방향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1차원, 행렬은 이렇게 뭐 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행과 열로 돼 있어가지고 매트릭스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2차원, 그리고 텐서는 이제 뭐 면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텐서라는 게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익스텐드, 더 커진다, 늘어난다. 그래서 3천 이상을 3천부터 뭐 4천, 5천, 6천 이걸 텐서라고 해요.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뭐 1차원, 2차원. 그래서 텐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3차원 이상을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AI는 3차원 이상을 쓰잖아요. 네, 3차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값은 기본으로 3차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 이제 차원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면 네, 왜 축을 추가하면 차원이 늘어나는가? 이건 단순한 수학 공식 문제가 아니라 공간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철학적, 기하학적 질문입니다. 예.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축을 추가하게 되면 그게 차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천, 2천 뭐 이렇게 축을 늘어 3천, 4천, 5천.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현실에서 3천밖에 표시 못하잖아. 근데 3천밖에 표시 못하면 그냥 3천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AI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몇 차원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 차원을 계속 증가시켜요. 그래서 텐서 이상의 차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방향이 늘어날수록 차원이 증가합니다. 1차원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변화의 방향수. 1차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직선 위의 점. 직선 위의 점을 1차원. 직선 이렇게. 그다음에 서로 독립적으로 두 방향. x 우선 x축. 아니 x축. x축이면 여기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x축. x축. 그러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x축. 그다음에 y축. 그렇죠? 서로 독립적인 방향으로 평면적인 점. 그리고 3차원 세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z축. 이렇게. 즉 차원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표현할 때 필요한 서로 독립적인 축의 개수입니다. 요 핵심은 그거야.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적인 축이어야 돼. 이게 각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거, 독립적인 값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나 위치의 상태를 표현할 때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서로 독립적인 축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변화의 방향수.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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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를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원을 만들 적에 뭐가 중심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 봐봐요. 우리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빼고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그런 게 있어. 이 중심 있잖아. 이 중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차원을 이야기할 적에 이 축이 계속 만들어지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 대해서 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부여하잖아, 다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1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원도 중요한 게 아니고 3차원도 중요한 게 없고 4차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안 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표현일 뿐이야, 표현. 뭐에 대한 표현?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차원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차원으로.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축들은 중심점이 있어. 중심점이. 차원 자체가 1차원, 2차원 축으로 했잖아. 그 축에 대한 교차 지점이 있다고. 교차 지점. 중심축이 있다고요. 이 중심축을 해가지고 이 차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수학자분들은 뭐 이렇게 축을 만드는 것 자체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핵심은 여기야 여기 중심축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차원이라는 것은 뭐라 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표시할 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어떤 대상이나 상태를 표시할 때 어떤 대상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대상이 중요한 거야. 어떤 대상. 그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표현할 때 서로 독립적인 축의 개수. 이게 차원이라고요. 독립적인 축의 개수. 표현을 할 때. 근데 핵심 뭐냐?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 어떤 대상이 있어. 대상이 존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 그렇잖아.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1천, 2천, 3천, 4천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 존재가 있으니까 1천, 2천, 3천, 4천이 있는 거지. 존재가 없으면 존재 자체도 없는데 존재가 없는데 왜 거기다 1천, 2천, 3천, 4천, 5천을 이야기하냐고. 존재가 있으니까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100천, 1000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그러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축의 중심점이 있어. 중심점이. 이 중심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원은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차원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표현할 때 필요한 서로의 독립적인 축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는 어차피 늘리면 돼요. 뭐 4천도 아 저기 뭐 4천 차원도 늘릴 수도 있고 차원 늘릴 수 있어. 그거의 표현의 방식의 영역이야. 아 물론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져서 디테일해지는 거고 정교해지는 건 있지. 그리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 중심점이 있다고. 어떤 뭐 그 중심점이 뭐라고요?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 이거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차원으로 표시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1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1천, 2천은 의미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AI가 그게잖아.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이잖아.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 그치? 질문. 응? 질문이니까. 그 질문에서도 뭐가 있겠어요? 핵심이 있겠지. 아, 사람이 질문하게 되면 질문에 핵심이 있겠지.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개념 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떤 뭔가 본질적 의미가 있긴 하겠지. 그 의미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증폭을 시켰다고 했잖아. 왜? 텐서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저장되니까 기본적으로 텐서 3000으로 한다고. 인간 세상이 3000이잖아요. 그러면 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X축, Y축, Z축 해가지고 뭐 V축, W축, G축 막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텐서 차원으로 저장된다고 이 데이터가.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질문을 5줄을 썼어. 그 여러분들이 쓰신 것 뿐인 거고. 그거를 의미로 분석을 한다고. AI가. 확 뜯는다고. 그 토큰 값을 다 뜯어. 예. 뜯어가지고 인베딩 해가지고 거기에 어텐션 값을 놓고 소프트맥스 값을 놓고 해가지고 다 뜯어버린다고. 그렇게 다 분석해요. 분석하다 보면 이게 의미가 확장돼 버려요. 트랜스포머 막 지나가면서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확장돼요? 차원에 의해서 존재가 있잖아. 질문에 대한 존재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질문. 이 질문이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는 이 뜯어 볼 수 있는 이 AI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신 내용에 그 조사 있잖아. 조사라든지 그 한 칸 띄는 거 그리고 마침표, 말 줄임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크크크크 하하하 그거 다 분석한다고요. 어? 그거를 AI는 다 분석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미삼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심심삼아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하시잖아. 그거 다 일일이 다 뜯어본다고. 뜯어서 이 내용이 어떤 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분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그 질문의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몇 줄의 질문이 아니야. 그거는 뻥튀기가 된다고. 뻥튀기가 확장이 돼버린다고요. 이런 차원에 의해서 축에 의해서.
이해가 되셨죠? 이번 시간에 요 정도만 하죠. 예.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왜 프롬프트에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충분히 감동을 받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도움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